한 두 가지 관점으로 네. 어떻게 하면 슬럼프를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안녕하세요. 메타코칭 TV 코치 김채원. 김정학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성과가 안 나올 때가 있어요. 네. 저도 그거 빠져나오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거든요. 최근에 경험했나요? 좀 최근이라고 할 수 있는 게 한 1년, 2년 전? 네. 네, 2년 전에 제가 굉장히 슬럼프 겪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아무리 해도 네. 안 되고 발버둥 치는 느낌? 약간 바닷속에 빠져서 열심히 막 헤엄을 치는데 못 올라오는 거예요. 해수면 위에. 너무 답답한 느낌인데 최근에 또 코칭하는 아이가 약간 그런 느낌을 좀 제가 받고 있어요. 살다 보면 슬럼프는 반드시 오죠. 네. 저도 역시 느끼고요. 네. 근데 슬럼프에 빠졌을 때는 다시는 내가 올라가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맞아. 생각 가운데 두려워요. 빠지게 되죠. 두렵고. 네. 물론 네. 위에 올라가 있을 때는 다시는 안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인생에는 굴곡이 있다는 것을 그냥 처음부터 인정하고 살아야 돼요. 굴곡이 있다. 네. 근데 이제 오늘은 제가 한 두 가지 관점으로 네. 어떻게 하면 슬럼프를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네. 첫 번째는 성장 곡선을 이해해야 돼요. 성장 곡선. 네. 우리는 성장의 곡선을 사선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시간을 투자하면 그냥 쭉쭉쭉쭉쭉쭉쭉 올라갈 거. 그냥 계단을 한 계단 올라가도 그냥 사선형으로 쭉 올라갈 거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근데 인생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거 지금 슬럼프 그때 극복했죠? 네, 극복했으니까 지금 이 자리에 있겠죠? 이 자리에 있는 거죠. 자, 네. 극복했다면 네. 뭔가 분명 이유가 또 있었을 거예요. 네. 근데 제가 그 중에 첫 번째 이 성장 곡선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네. 자, 뭔가 열심히 한다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해보면 점을 찍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했어요. 오늘 문제집을 3장을 풀었어요. 그런데 뭔가 변화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내일도 문제집을 3장을 풀고 책을 읽고 아니면 교과서 읽고 했어요. 근데 그 모든 활동이 다 점과 같아요. 근데 이 점들은 언제 효과가 나타나냐면 점을 많이 찍다 보면 선으로 연결되는 지점이 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선으로 딱 연결되는 지점이 말하자면 물이 99도에서는 안 끓죠. 100도가 되어야만 끓죠. 끓어요. 임계질량이라고 우리가 네. 얘기합니다. 임계치가 쌓여야만 그 선이 딱 연결되어서 점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성장곡선의 이해의 본질은 뭐냐면 점을 지속해서 찍어라 라고 나는 거예요.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점을 찍어라. 근데 지금 만약에 99도에서 멈춰버리면 마지막 점 하나만 더 찍으면은 올라가는데 네. 물론 점을 딱 찍어서 100도가 되어서 올라갔어요. 근데 그 다음에 다시 점을 찍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을 찍다가 또 똑같은 경험을 또 다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의 곡선은 사선형이 아니라 계단형이다. 근데 그 계단의 평행선을 가는 동안 지속적으로 점을 찍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멈추지 말고 지속하라.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슬럼프에 빠지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장이 이렇게 사선형으로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겁니다. 점을 찍다 보면 내가 그렇게 힘들어했던 그 문제들을 해결하고 어느 순간 그것이 딱 해결되는 느낌을 갖게 될 거예요. 그것이 단순히 수학 문제 해결하지 못했던 수학 문제일 수도 있고요. 예체능의 어떤 무용수가 어떤 동작이 안 돼서 계속해서 연습했는데 안 돼.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니까 돼 있네. 이런 경험과 같아요. 그러면 아이가 글을 딱 읽고 한 번에 독해가 안 된다. 네. 근데 하는데 왜 이게 성장이 안 돼요? 나 너무 이렇게 바보예요? 막 이렇게 하는 게 사실은 많이 안 해서 그렇죠. 그런 거겠네요. 사실은 변곡점이라고 하는데 뭔가가 쌓여야만 쌓이지 점핑하는 시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평행선을 간다. 지금 한 편 한 것들이 10편 한 것들이 20편 30편 하는 것들이 그냥 점이다. 근데 그 점이 평행선의 점이다. 근데 그 점에서는 그냥 지속적으로 그 점을 더 찍어라. 그럼 어느 순간이 되면 다 그 임계치가 쌓여지는 그 순간이 오면은
점핑을 하고 내가 성장의 경험을 반드시 하게 된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멈추지 말고 지속해라. 반대로 얘기하면 부모님이나 교사의 입장에서도 아이들에게 그렇게 격려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제대로 하고 있어. 그냥 지금 하고 있는 것을 계속해. 너는 반드시 성장하고 변화하고 네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게 될 거야. 조금만 참고 점 하나 오늘 목표로 세웠던 그 점 하나 찍자라고 이야기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약간 확신 있게 너는 성장할 거야. 성장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네. 이런 확신을 아이한테 줘야 그렇죠. 이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겠네요. 그렇습니다. 왜 너는 맨날 못하니? 너 누구 닮아서 그러니? 네 아빠 닮아서 그렇지? 약간 이런 말을 하면 아이가 찍다가 멈춰버리겠죠. 포기해버리겠죠. 그러면 그동안 찍었던 점까지도 사라져버리는 그렇구나. 그런 일들이 벌어지겠죠.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 이야기인데요. 두 번째는 밸런스입니다. 밸런스. 밸런스가 깨지면 슬럼프에 빠지기도 하고 슬럼프에 빠졌을 때 특징이 밸런스가 깨진다는 겁니다. 뭐와 뭐의 밸런스예요?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야구 선수들, 특히 프로야구 선수들은 얼마나 열심히 연습하겠어요. 프로인데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야구해왔고 그리고 지금도 프로기 때문에 열심히 연습하는데요. 슬럼프에 빠진대요. 우리가 잘 아는 이승엽 선수도 자주 슬럼프에 빠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슬럼프에 빠졌을 때 슬럼프를 어떻게 극복하느냐라는 질문에 아주 재밌는 답을 했습니다. 많은 선수들이 슬럼프에 빠지면 연습의 양을 늘린대요. 근데 연습의 양을 늘려도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슬럼프에 빠졌을 때 밸런스가 깨졌기 때문이다. 혹은 밸런스가 깨지면 슬럼프에 빠진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가장 좋았을 때의 영상을 구해다가 한쪽에 놓고 그리고 지금 현재 슬럼프에 빠졌을 때 타석에 섰을 때 영상을 놓고 두 개를 계속해서 비교해서 본다는 거예요. 돌려서 계속해서 보다 보면 어떤 것이 어떤 것이 발견이 되냐면 좋았을 때와 나쁠 때 그러니까 팔이 좀 떨어지거나 아니면 다리의 자세나 아니면은 마지막에 타자로서 스윙을 한 다음에 마지막 이렇게 어쨌든 마지막 자세 같은 것들이 깨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연습해서 균형을 잡는 데 초점을 맞춘다고 합니다. 근데 너무도 신기하게 그 밸런스가 잡히고 나면 슬럼프를 극복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 아이들도 균형이 깨지면 그러니까 열심히 이제 특히 이제 고등학생이 되면 입시를 코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몸이 약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몸과 이 공부의 이 균형이 깨져가지고 어느 순간에 의기소침해지고 몸이 확 가라앉아 버리는 그런 경험을 하게 돼요. 또 그것이 어떤 경우에는 심리적인 부분에 영향을 줘가지고 마음이 툭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하는 것과 내가 어떤 균형을 잡아야 돼요? 몸과의 균형. 그러니까 잘 먹는 것, 이렇게 몸을 잘 운동하는 것, 이런 것들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마음을 잘 관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어떤 경우에는 이제 그 슬럼프를 극복하는 방법이요. 주변에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 슬럼프를 극복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될 수도 있더라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시간 사용, 시간 관리 같은 것들을 잘 못해가지고 그런 밸런스가 깨지기도 하거든요. 그럼 그런 밸런스들을 다시 이렇게 정리해 보면서 시간을 내가 어떻게 쓰고 있는지 데일리 리포트 같은 걸 써보면서 균형을 좀 잡는 것. 이런 것들이 이렇게 그런 균형을 잡는 것이 슬럼프를 극복하는 또 다른 방법이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듣고 보니까 제가 2년 전에 슬럼프 빠졌을 때 빠져나올 수 있었던 방법이 저는 이제 이 밸런스가 깨졌었던 것 같아요. 네. 그때 정말 행운이었는데 제 옆에 있는 분이 아무 걱정하지 마라. 넌 잘 될 거야. 이거를 계속 저 만날 때마다 해주시는 거예요.
근거도 없고 제가 뭘 한 것도 아닌데 그분 그냥 근거 없는 믿음을 저한테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극복하게 했군요. 네. 그럼 우리 아까 말 부모님들 한마디. 또 우리 네. 교사분들도 네.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자세로 슬럼프에 빠진 아이들을 대해야 될지 네. 어쨌든 팁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도 또 도움이 많이 되셨죠? 슬럼프에 빠진 거를 극복하는 건 정말 쉽지 않은데 정말 의외로 말 한마디로 극복이 또 되기도 합니다. 오늘 영상으로 영감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고 우리 아이들한테 힘이 되는 말 한마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